안녕하세요. 숫자로 먹고 사는 재무팀 박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회계팀에서 사용하는 ERP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무회계 업무라고 했을 때 ERP를 빼놓으면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회계에서 결산을 하고 또 재무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까지 ERP의 많은 과정들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ERP를 사용하느냐가 재무회계 업무의 질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ERP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입 직원으로서 회사를 지원할 때는 ERP를 어떤 걸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신입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 기업에 맞는 ERP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업무를 익혀서 적응하면 되지만 사실 경력직의 경우에는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 공고를 보시면 뭐 SAP 가능자 우대, 뭐 오라클 가능자 우대, 도중 결산 경험자 우대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이 한 줄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경력자의 경우는 이 전 직장에서 어떠한 ERP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옮긴 직장에서도 빠르게 업무 스타일에 적응할 경력자를 원한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공고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취직을 하더라도 어떠한 ERP를 사용하는 재무회계 부서에 입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커리어가 한 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회사에서 SAP를 사용을 했어요. 물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취직을 했었지만 나름 SAP의 모듈들을 익히고 그 안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함으로써 그게 두 번째 회사로 이직할 때 SAP 가능자 우대라는 부분에 제가 자신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신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취직을 하기 전에 이직을 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어떤 ERP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커리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ERP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는 SAP라고 해서 SAP이라고 불리우는 독일사 ERP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라클, 이것도 독일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만든 이 ERP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최대의 ERP 회사 더존 비즈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추가로 집어넣은 건데요.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ERP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총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SAP는 삼성에서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 자료 화면을 띄워볼게요.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성이 되게 다양해지는 ERP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두 군데 기업에서 SAP ERP를 경험을 했지만 첫 번째 곳은 SAP 구축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에 맞게 테스터까지 수시로 진행을 하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스타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두 번째 회사도 똑같이 SAP를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커스터마이징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실 회사의 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상당히 추가가 되거든요. 아니면 그 세팅할 당시에 담당자의 약간 역량이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딱 ERP가 세팅되지 못해서 부수적으로 엑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SAP도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SAP는 전반적으로 딱 직관적인 스타일의 프로그램이었었던 것 같아요. 전표 입력이다. 그럼 딱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전표를 작성을 하고 뭐 각종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혹은 뭐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합계잔액 시상표, 재무제표까지 되게 직관적으로 메뉴를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직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대로 두 번째 해외 ERP인 오라클은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오라클도 두 군데 회사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첫
첫 번째는 제가 잠시 다녔던 외국계 회사에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SAP를 썼던 회사 두 군데에서는 전표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원점을 조회한다든지 모든 거를 SAP 프로그램 한 곳에서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 오라클은 둘 다 전표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웨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혹은 일반 미지급 혹은 받아야 될 돈 이런 것들을 전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오라클에서 뭔가를 원점을 조회하고 뭔가 또 다르게 또 GL 포스팅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해외 ERP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클은 사실 딱 직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포스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전표를 입력을 할 때도 좀 간접적으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딱 전표 입력 메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부분을 집어넣고 어떤 부분을 집어넣고 요청을 하면은 또 어떤 부분이 나오고, 그게 또 어떠한 작업, 다른 메뉴에서 또 작업을 거치면 이게 뭔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서 ERP에 또 반영이 되는, 약간 뭔가 좀 간접적으로 전표 입력을 할 수 있는 스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라클을 완전 통달해서 제대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SAP가 상대적으로 저는 쓰기가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SAP와 2번 오라클은 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100% 맞게 세팅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게 뭘 말하냐면 저희는 월마다 혹은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원천세를 신고한다든지 매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신고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ERP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개발된 ERP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세무신고를 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총 4곳의 회사, SAP 2곳, 오라클 2곳, 이 회사들은 모두 세무신고를 엑셀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해외 ERP의 경우는 보통 이제 커다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ERP지만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답답함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더존비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ERP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제가 커다란 부류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세 번째 더존비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ERP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ERP들이 나뉘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기업의 규모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더존 IU, 더존 i큐브, 그리고 이제 타 동료가 하는 말로는 스마트 A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한 곳에서 i큐브와 IU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했는데, 원래는 더존 i큐브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더존 IU로 업그레이드 세팅을 때문에 저는 ERP를 구축하는 것까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존 비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앞서서 말했던 세무신고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점이에요. 홈택스나 위택스에 세무신고를 할 때는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전자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더존 프로그램을 거치게 된다면 ERP를 거쳐서 모든 게 이제 집계가 되고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의 대사를 마치면 일종의 전자 파일을 생성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그래서 ERP를 통해서 세금 신고 작업까지 모두 거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더존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 아이디를 무한으로 생성해도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요. SAP와 오라클은 한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 부서가 하나의 아이디를 쓴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아이디로 웹 같은 곳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더존의 한 가지 장점은 입사하는 직원마다 모두 다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의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반제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존 프로그램도 물론 우리나라의 최고의 프로그램 개발사지만 해외 ERP의 좋은 점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0% 완성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 더존에서 발행하는 ERP 프로그램 중에 꽤 규모 있는 기업에서 다양한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IU를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미결과 반제 항목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말 시점에 뭔가 평가를 해서 반제 항목의 미결 항목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리포트들이 좀 숫자들이 많이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제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도 원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화 평가를 보면 저희한테서 채권이 있어요. 1월 1일 날 타 업체에 수출을 해서 이화 10만 불에 대한 채권이 생겼는데 이게 12월 말 기준에서도 사실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 10만 불에 대해서 매출 당시에는 환율이 1,200원이었다면 결산 시점에는 1,300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1,300원에 맞는 환율이 기장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에는 그 1,300원에 맞는 원화 금액이 채권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화 평가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채권 하나에 외화평가 금액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가 돼서 하나의 미결 항목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채권에 대한 외화평가가 돌아가 버리니까 그 10만 불에 대해서 채권이 회수되는 시점에 그 10만 불에 대한 1,300원의 원화로 반제를 설정을 할 수가 없고 1,200원밖에 불러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존 프로그램이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부서에서 ERP를 사용할 수 있는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사실 재무회계 부서에 입사를 하면 ERP 중에서도 어떤 메뉴를 봐야 업무 적응을 빨리 하고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꿀팁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날라갔어요, 오디오가. 어차피 영상도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제가 2편으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직장생활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를 빨리빨리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녹여서 여러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